항공편 WH-2303은 단순히 추락한 것이 아니라 고도 4,700m에서 스스로 산산조각 나버렸다. 서안의 빗속에서 자동조종 시스템은 위기를 구하기는커녕 조용한 살인자로 변해 조종사의 극도의 무력함 속에서 항공기의 강철 구조를 꺾어 부수었다. 중국 기술자의 범죄라 할 만큼 어리석고 부주의했다. 그렇다면 중국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항공 참사를 초래한 그 어리석은 실수는 무엇이었을까? 진실은 바로 뒤에 있다. (1990년대) 초반 중국의 하늘은 민간 항공 산업에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격동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차이나 노스웨스트 항공 소속으로 등록번호 B-2605를 단 투폴레프 2-154m은 끈질긴 짐꾼말과 같은 존재로 두드러졌다. 소련의 보잉 727이라 불리던 이 항공기는 꼬리 부분에 장착된 강력한 솔로비오프 D-30KU-154Z 엔진 3기를 갖춘 설계를 통해 열악한 조건의 공항에서도 유연하게 운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운항을 시작한 지 거의 8년밖에 되지 않은 이 항공기가 그 내부에 치명적인 오차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시안 셰냥 국제공항에서는 분위기가 점차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항공편 번호 WH-2303은 남쪽을 향해 번화한 항구 도시 광저우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종실에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승무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기장 리강다오, 총 비행시간 13,911시간을 기록한 베테랑 조종사로 침착하며 상황 대처가 정확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다. 부기장 스시닝, 7,9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쌓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였다. 항공기 관사 내넘고, 기체 후방에 위치한 3개의 거대한 엔진의 호흡을 책임지는 인물로 항로를 담당하는 항법사 1명과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그날 총 14명의 승무원은 모두 시안 지부의 우수한 인재들이었다. 그들은 이 항로를 수백 번이나 수행해온 사람들답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항공기에 올랐다. 객실 뒤편에는 146명의 승객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탑승하고 있었다. 광저우에서의 사업을 위해 서두르는 상인들도 있었고, 이른 여름휴가를 기대하는 가족들도 있었으며, 특히 이탈리아, 미국, 홍콩에서 온 외국인 승객 13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투폴레프 항공기의 좁은 객실 안에는 웃음과 대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들은 정기 정비를 마치고 몇 분 전 항공기에서 내린 기술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모든 준비 작업이 완료되었다. 항공기 문이 닫히고 엔진들이 굉음을 내기 시작하며 수십 톤에 달하는 철덩어리를 시안에 안개 낀 하늘로 밀어 올릴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전날 밤 전기 회로도에서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곧 악몽을 촉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1994년 6월 6일 아침, 시안의 하늘은 결코 평온한 비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잿빛 구름띠가 셰냥 공항을 뒤덮었고, 끈질긴 비가 쏟아져 활주로는 검게 젖어 물에 번들거렸다. 시안은 제한되었고, 공간 전체는 음울한 빛깔로 물들어 항공편 WH-2303의 승무원들에게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었다. 오전 8시 10분, 투폴레프 2-154m은 탑승 게이트를 떠나 천천히 활주로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조종실 안에서는 전자 계기판의 소리와 함께 기장 리강다오와 동료들 사이에 간결한 전문 교신이 오갔다. 모든 엔진 수치는 정상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오전 8시 12분, 기장 리는 관제탑으로부터 이륙 허가를 받았다. 그는 스로틀을 밀어 올렸고, 기체 후방의 솔로비오프 D-30KU 엔진 3기가 동시에 굉음을 내며 빗줄기를 찢어 놓았다. 무거운 항공기는 활주로를 질주했고, 거대한 착륙장치 아래로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어 올랐다. 항공기는 공식적으로 지면을 떠나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계획대로라면 그들은 곧 두꺼운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 순항 고도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바퀴가 활주로를 떠난 지 정확히 24초 후 이상 징후가 발생했다. 낮고 둔탁하며 떨리는 듯한 낯선 소리가 기체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다. 기장 리강다오는 즉시 조종관에서 이질적인 감각을 느꼈다. 항공기는 의도한 대로 곧게 비행하지 않았고 점차 흔들림, 항공 용어로 불안정한 진동 상태를 의미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상한 소음이 납니다. 한 승무원이 외쳤다. 목소리는 여전히 전문적인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다. 점점 심해지는 진동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는 계속 고도를 올렸다. 지상에서는 관제소의 레이더가 동남쪽으로 이동하는 항공편 번호 WH-2303이라는 작은 점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객실 안에서는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 물컵이 덜컹거리며 흔들렸고 기체 외피에서는 진동에 맞춰 날카로운 마찰음이 울려 퍼졌다. 이때 항공기는 약 600m의 고도에 도달했다. 착륙 장치를 수납한 뒤 안정되어야 할 상황과는 달리 흔들림은 오히려 더욱 격렬해졌다. 속도계와 고도계의 바늘은 혼란스럽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조종사들은 조종관을 힘껏 붙잡고 상황을 통제하려 애썼으며 이는 아마도 폭우로 인한 강한 난기류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순간 자신들의 모든 조종 인력이 상황을 수습하기는커녕 배선 결함으로 오작동하는 자동조종 시스템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함정 속으로 항공기를 무의식적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인간과 기계의 싸움은 시안의 짙은 구름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이는 중국 항공 역사상 가장 끔찍한 12분의 연쇄를 알리는 서막이었다. 오전 8시 15분 투폴레프 2-154m은 끔찍한 진폭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종실 안에서는 경고음이 연이어 울려 퍼지며 바깥의 빗소리마저 압도했다. 기장 리강다오와 승무원들은 조종관을 붙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했다. 항공기는 더 이상 그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마치 등에 탄 사람들을 떨쳐내려는 길들여지지 않은 말처럼 난폭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안정성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조종사들은 자동조종 시스템을 활성화했다. 그들은 이 난기류 속에서 인간보다 컴퓨터가 더 나은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진정한 비극이 시작되었다. 균형을 되찾기는커녕 항공기는 갑자기 격렬하게 오른쪽으로 선회했다. 기수는 치솟았다가 다시 급격히 아래로 떨어지며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분석. 그렇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이후 전문가들이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다. 바로 배선도가 거꾸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전날 밤 정비 과정에서 자동조종 시스템의 핵심 제어 케이블 두 가닥이 서로 잘못 꽂혀 있었다. 방향 제어 채널, 원래는 항공기가 좌우로 벗어나지 않도록 꼬리날개의 방향타를 제어해야 했다. 기울기 제어 채널, 원래는 주익의 보조날개를 제어해 항공기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야 했다. 항공기가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지자 자동조종 시스템은 이를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배선이 잘못 연결된 탓에 왼쪽 날개를 들어 올리는 대신 방향타에 잘못된 명령을 전달했다. 그 결과 치명적인 피드백 루프가 형성되었다. 항공기가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려 할수록 오차는 더욱 커졌다. 이 현상은 항공 분야에서 조종사 유발 진동이라 불리지만 이 사례에서는 말 그대로 기계에 의한 자살이었다. 오전 8시 22분 객실 안의 승객들은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항공기가 급강하하기 시작하자 절규와 기도 소리가 절망 속에서 울려 퍼졌다. 약 4,700m의 고도에서 극심한 지력이 투폴레프 기체의 구조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이 항공기는 그처럼 격렬한 비틀림과 진동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던 것이다.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쾅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세 개의 거대한 엔진이 장착된 기체의 고리 부분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갈라진 틈 사이로 바람이 휘몰아치며 객실 압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기장 리강다오는 모든 것이 치명적인 침묵 속으로 가라앉기 직전 무전을 통해 마지막 외침을 남길 수 있었을 뿐이었다. 항공편 WH-2303은 산시성 상공에서 공중 분해되었다. 불타는 파편들은 금속의 비처럼 스이토 마을의 들판 위로 쏟아져 내렸고 그와 함께 160명의 생명이 사라졌다.
잔혹한 진실과 고통스러운 유산. WH 2303의 잔해에서 피어오르던 검은 연기가 스위토어 마을의 들판 위에서 마침내 사라졌을 때 하나의 잔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현장에 접근한 조사관들은 산산조각 난 항공기의 참상 앞에서 충격에 빠졌다. 신체의 일부와 수화물이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었고, 이는 공중에서 발생한 극도로 강력한 구조적 폭발을 증명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이후의 조사는 믿기 어려우면서도 분노를 자아내는 진실을 밝혀냈다. 원인은 날씨도 아니었고 엔진 문제나 조종사의 기량 부족도 아니었다. 모든 것은 공항에서 이루어진 부주의한 정기 정비의 하룻밤에서 비롯되었다. 정비사들은 자동조종 시스템의 두 개의 중요한 전기 커넥터를 서로 잘못 연결했다. 원래라면 이 두 커넥터는 서로 다른 형태로 설계되어 잘못 고칠 수 없어야 했지만 당시의 2-154 기종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형태였다. 단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들은 방향 제어 시스템의 커넥터를 기울기 제어 시스템에 연결해버렸다. 폭우 속에서 항공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조종사들이 자동 조종을 켰을 때 이 시스템은 그들을 구하기는커녕 양의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냈다. 항공기가 기울수록 시스템은 더 잘못된 방향으로 조종을 가했고 그 결과 투폴레프 기체는 동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진동 주파수로 흔들렸다. 단 몇 분 만에 항공기는 스스로를 찢어발기고 말았다. 2303편은 하늘의 가혹함을 일깨우는 경고로서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았다. 항공에서는 지상에서의 가장 작은 실수 하나가 공중에서의 가장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사건이 언급될 때마다 사람들은 여전히 기장 리강다오의 마지막 절규를 떠올리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운명의 냉혹함과 인간의 실수 앞에서 무력했던 작별의 외침이었다. 전문가들은 경험이 부족한 중국인 정비사들에게 핵심적인 임무를 맡기면서도 수석 정비사의 교차 감독을 두지 않았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고 전날 밤의 정기 정비에서 항공기의 심장이라 할 자동조종 시스템의 배선 작업은 표준 기술 정비소가 아닌 주기장 위에서 허술하게 이루어졌다. 정비 후 엄격한 이중 점검, 더벨책, 절차의 부재는 작은 실수를 공중에 매달린 사형 선고로 바꾸어 놓았다. 2303편은 하늘의 가혹함을 일깨우는 경고로서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았다. 항공에서는 지상에서의 가장 작은 실수 하나가 공중에서의 가장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사건이 언급될 때마다 사람들은 여전히 기장 리강다오의 마지막 절규를 떠올리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운명의 냉혹함과 인간의 실수 앞에서 무력했던 작별의 외침이었다.